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쿨립 송은주입니다. 교생에게 답하다 3편. 오늘은요, 학급 운영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입니다. 이 질문은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신규 선생님도 물어봐 주신 질문이에요. 학급 운영 무엇을 보아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많이 감이 안 잡히시죠? 사실 학급 운영이라는 거는 1급 정교사를 받고 담임을 7회째 맡고 또 발령받은 지 12년 되는 저도 매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변화를 주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실습을 나오시고 참관하고 수업하기도 바쁜데 학급 운영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아직 현장 경험이 없으신 신규 선생님들에게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학급 운영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준비해봤어요. 학급 운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는 학급 운영 방식들을 조금 유목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4가지가 있더라고요. 학급 운영에는 4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반 아이들의 기초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우리 반만의 특별한 규칙, 나의 지도 방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하게는 특별시를 갈 때는 이동할 때의 규칙을 어떻게 한다, 발표 규칙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아이들의 안전하면서도 수업의 능률을 올리는 기초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지도 방법이 바로 첫 번째 학급 운영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학급 특색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우리 반만의 특별한 활동, 그게 바로 학급 운영의 두 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글쓰기와 어휘 공부 특별히 신경 써서 하고, 또 국어 시간에 교과서만이 아니고 제가 세계문학을 직접 읽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 계절마다 야외에서 글 쓰는 활동을 하는 신춘문예 활동,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세 번째 학급 운영을 구성하는 요소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교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였다면요, 세 번째는요, 바로 학생과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이 바로 세 번째 학급 운영의 요소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학습터 쪽지도 이용하고 교실 전화도 이용하지만요, 카카오톡 학급 채널을 만들어서 카톡을 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수시로 사진도 편하게 전송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채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카카오톡 학급 채널을 써보았는데 정말 편리한 점도 많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문자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록을 찾아보기도 좋습니다. 제가 학급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학생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글쓰기를 제가 같이 보면서 학생들이 요즘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이 아이에게 요즘 이슈가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거 파악하는 데 아이들의 글 읽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학습터 선생님의 글밥입니다. 아이들에게 주 3회 이상 글쓰기 해,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저는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는 만큼 선생님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도 좋아하고 자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쓰는 개인적인 이야기든, 물론 아이들하고 공유하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요, 그런 글이나 또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하지만 말로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글로 씁니다. 되도록이면 주 3회 이상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학습터에 제가 선생님의 글밥으로 160여 편 정도를 썼어요. 수업 일수가 190일이었으니까 160편 정도 썼으면은 거의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쓴 거죠. 그렇게 쓰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선생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댓글로도 자신의 생각,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의 이런 게 내가 요즘 힘들다라고 썼는데, 그러면 댓글로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또 댓글로 달아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속마음을 나누는 그런 창구로 이학습터 선생님
선생님의 글밥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창구,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학급 운영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요, 사실은 앞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번째는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급 운영 방법, 특색 활동에도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교사의 교육 철학입니다. 사실은 교육 철학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방법도 먼저 언급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적인 바탕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번째로 교육 철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부모 총회를 마치고 학부모님들께 듣는 말씀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 분명한 자기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교육 철학은 단순히 뭐뭐주의 이렇게 어려운 철학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실존주의 철학을 좋아하는 실존주의 교육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 철학에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느냐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떤 신념, 한 가치 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교실 앞에 있는 학급 안내판에 붙여 놓으시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유를 행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담임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 철학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실현 방안이 바로 학급 특색 활동과 또 아이들의 기초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기본 방식들, 기본 수칙들 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교육 철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교생 실습을 나가서 학급 운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 잘 모르시겠다면 이 네 가지 기억해서 이 네 가지를 초점에 맞춰서 조목조목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들이 배정받은 그 담임 학급에서요. 첫 번째, 학생들의 기초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우리 반의 학급 규칙,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급 운영 기술이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 반의 우리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학급 특색 활동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반 담임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교육 철학이 어떤 형태로 학급 운영 방식으로 학급 특색 활동으로 소통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네 가지 주목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교생 일지도 조금 더 내용이 좀 탄탄해지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학급 운영 방법을 구상하실 때도 중요한 네 가지 축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선생님들도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가장 좋은 시작점은 자신의 교육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은요, 나의 교육 철학이 우리 반에 어떤 학급 운영 방식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가, 저의 교육 철학과 우리 반의 학급 운영 방식을 제가 학부모 총회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학급 운영 무엇을 보면 좋을까? 학급 운영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